추석 때 어제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민법만 좀 한번 싹 전체를 한번 돌리세요. 심심하잖아, 집에만 있을 때. 공부해야죠. 대신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내가 볼 수 있는 걸 딱 정해, 그걸 한번 딱 돌리는 목표로 세우세요. 동영 모의고사를 한번 쫙, 3개니까 이거를 요약집이나 이런 데 찾아가지고 한번 체크 쫙 한번 해보자, 전체를. 그렇게 해도 되고, 하여튼, 민법을 전체를 한번 쫙 돌려서 정리를 할 생각을 한번 하세요. 민법 때문에 1차는 붙어요. 민법 때문에. 민법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보통. 떨어지면 개론 때문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1차는 개론 때문에 떨어지고 민법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래요. 민법은 배신을 하진 않아요. 지문이나 문제가. 근데 개론은 배신 많이 하죠. 특히 최근엔 더 하죠. 최근 몇 년 동안 개론에서 공법 문제나 2차 과목 문제가 막 나오죠. 1차만 준비했던 분들이 빡 돌죠. 뭐 전혀 모르는 게 나오니까 개론에서 막. 2, 3년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뭐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귀뚱으로도 안 들어. 귀뚱으로 안 들어. 개론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의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상 못했던 문제들이 꽤 나옵니다. 개론은. 교재 없는 내용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배신을 좀 많이 하죠. 개론은 어떻게든 꽈락 넘겨서 50점대까지만 어떻게든 악착같이 맞아보자.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민법에서 70점 악착같이 어떻게 좀 맞아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이 민법에서 조금 받쳐줘서 시험에 붙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의 민법 평균 점수가 몇 점 정도일 것 같아요? 합격하신 분들. 네, 65점 언저리입니다. 합격하신 분들. 네? 민법 한 65점 맞고 개론 한 55점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또 하나는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걱정, 근심, 염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네가 염려한다 해서 키를 한 치라도 잘하게 할 수 있냐? 어? 1시간을 염려할 동안에 10분을 공부하란 말이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정신만 좀 먹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우 쪽팔려 뭐 이래가면서. 주위에 얘기는 다 해놨는데 숨기려고 해도 다 알죠 이미. 그렇잖아요. 떨어지면 쪽팔린 거야. 왜냐하면 이 공부를 모르는 사람들은 2-3달이면 되는 줄 알아. 이 공부가 이렇게 빡센 걸 몰라요. 안 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괜히 쪽팔린 거야 본인 스스로. 그게 뭐 쪽팔려. 이렇게 빡센 공부인데. 염려하지 마세요. 28번 각과 을은 갑소의 땅을 을에게 팔았어요. 대신 돈은 병한테 지급하라고 그랬어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자, 갑이 요약자고 을이 낙약자이면서 채무자예요. 그리고 병은 이제 수익자 이렇게 되죠. 제3자가 되겠죠. 1. 병이 을에 대해서 수익예사 표시를 했어. 근데 을이 지급을 안 해.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는 갑이 하죠. 병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죠. 원상회복도 갑과 을 사이에 하지요. 반면에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동그라미 1번.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2번.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여 병의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갑과 을은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가 원칙이죠.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특약을 해놨어요. 그럴 때는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야죠. 2번. 갑과 을이 합의로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해놨다면, 남겨놨다면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3번은 병이 수익예사 표시를 해야 병의 권리가 생기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을은 물어볼 수 있죠. 최고
근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랬고요. 4번 병이 수익에서 표시했어. 자, 병이 수익에서 표시하면 여기 보세요. 병은 을에게 돈 내놔 그러겠죠. 그죠? 자, 이때 갑, 을에게 빨리 병에게 돈 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병이 수익에서 표시를 하면 병은 을한테 돈 내놔.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이때 갑도 을에게 빨리 병에게 돈 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게 4번. 병이 수익에서 표시한 후에도 갑은 원칙적으로 을을 상대로 병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갑이 을한테 야 빨리 병한테 돈 줘 이 자식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은 당연하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무슨 관계? 동생관계. 틀린 건 2번. 29번 취소와 해제를 구별하라고 돼 있어요. 자, 취소는 일단 모든 법률행위. 계약이 됐든 단독행위든 취소할 수 있어요. 에? 해제는 단독행위는 안 돼요. 계약에서만. 그래서 어디에 적용이 되는가에 문제가 생겨요. 취소는 모든 법률에 적용이 되고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해야 돼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제착사강. 그죠? 반면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해요. 법에서 정해놓은 것도 있고 약정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좀 다르죠? 취소를 하면 효과. 처음부터 무효죠? 해제하면 처음부터 소멸하죠? 그래서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죠? 부당이득은 선악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다르죠? 이건 선악불문하고 전부 반환이죠. 다르죠? 취소권은 행사기간이 어때요? 취소권 행사기간 약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취소하기로 한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정 행사기간 없어요.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렇게 되죠. 반면에 해제권 행사기간은 약정할 수 있어요. 1년, 2년 뭐 이렇게. 약정이 없으면 10년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1번, 29번 1번 취소와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중에서 보세요. 처음부터 무효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죠. 그런데 이거 말고 제한 능력을 이루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예요. 제3자에게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대항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착오나 사기 강박은 상대적 취소죠. 따라서 누구한테는 대항을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하죠. 반면에 해제는 548조 1항 단서 제3자 보호되죠. 이렇게 제3자가 보호되는 걸 소급표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써있는 소급표 제한이란 말은 말을 바꾸세요. 제3자 보호. 그러니까 소급표가 제한을 받고 있죠. 그죠? 자, 2번. 취소와 해제 모두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수반한다. 자, 해제는요. 551조에 의하면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제한 능력을 위한 취소나 착오나 사기 강박을 이로 취했을 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어요. 다만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따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의 경우에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이 없어요. 2번이 틀린 거죠. 3번 취소 해제 모두 다 단독행위죠. 형성권이에요. 4번 취소 사유는 행위 당시 존재,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5번 취소권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만, 해제권은 약정에 의해서도 발생. 이렇게 되겠죠. 그죠? 틀린 거 2번. 이렇게 비교하는 거 참 어려워요. 그죠? 비교하는 거.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도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떡 났대. 잘 안 나와요. 원래 비교 문제는. 출제하는 분들도 알아요. 각각도 잘 모르는데 비교는 더 모를 것이다. 그래서 비교 문제를 낸다면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 문제는 굳이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한도 내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0번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라고 되어 있고 1번은 일방 당사자에 대한 해제권의 유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약정 해제권이에요. 위약벌 특약 마찬가지야. 당사자가 특약한 거야. 그런데 그 상태에서 법정 해제권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권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2번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이고 선악불만하고 전부 반환하라. 3번은 해제 계약은 계약이라 그랬죠. 해제는 단독행위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독행위인 해제 규정은 해제 계약안에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죠. 4번은 요거 제3자 아닌 놈이 있다 그랬죠.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채권 양수인, 채권 압류 가압류한 자,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상속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이런 애들은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그 중에 요놈 꼭 기억하자. 채권 양수. 자, 5번. 각과 을이 계약을 했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을이 나머지 잔금을 안 줘. 우리가 갑이 중도금만 받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잔금을 안 줘요. 그럼 갑은 계약을 해제하고 말소하라 소송을 제기하겠죠. 근데 갑이 막바로 말소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이 말소 소송 제기 속에는 해제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런데 이 소를 취하해요. 그럼 해제의 효력도 소멸하나요?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죠. 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해제 의사표시까지 취소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 소송을 취하하더라도 계약 해제의 효력은 그대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이 틀렸죠. 31번 매매계약 본계약 체결을 미리 약속하는 거라 그랬고 일방계약으로 추정한다 그랬죠. 그리고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약 당시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돼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이하관계권은 형성권이니까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죠.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3번 상대방이 이하관계권자에게 최고했는데 행사할 거냐 말 거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랬고요. 3번 부동산 이하관계권은 뭐 할 수 있죠? 가등기. 예? 그럼 이렇게 가등기 문제예요. 소유자 갑으로 되어 있고요. 이하관계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팔았을 때 을은
예약 완결권 및 본등기 누구한테 행사해야 돼요? 갑에게 해야 돼요. 갑하고 예약을 했으니까. 그래서 예약 완결권자 을은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 갑에게 청구하라 이렇게 되죠. 5번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당연히 직권조사한다 그랬죠. 당사자가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조사. 틀린 거 4번. 32번 담보책임인데요. 각과 을사에 1000평방미터를 매매했어요. 근데 동그라미 1번. 수량을 지정했는데 800밖에 안 돼요. 수량이 부족하죠. 게임 끝났죠. 부실. 선대감 훼손. 을은 알고 있었다면 아무것도 못하죠. 선인 경우에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X. 2번 300이 병소이니까 이건 뭐죠? 일부 타인 권리. 예? 1000 중에서 300이 병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타인 권리. 1타 대감 손해손해요. 을은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고 대금감액, 선이라면 뭐도 할 수 있고 해제 손해배상. 2번 틀렸죠. 선악 못지않고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해제는 뭐만? 선이만. 2번 틀렸죠. 3번은 전부 병소유래요. 전타. 선에손 악해도 손해. 매수인이 선이라면 해제 손해배상 청구, 악의라면 해제, 매도인도 선이라면 해제. 그러니까 을은 보세요. 선의도 해제할 수 있고 악의도 해제할 수 있으니까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4번은 지상권, 용익물권이죠. 용선해손. 선의만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면 담보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5번은 저당권이 실행이 됐어요.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에요. 존재하죠. 담보책임 성립하지 않죠. 저당권은 실행이 되었을 때 담보책임이 성립하죠. 저당 출해손 실행됐어요. 단순히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담보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번 얼마나 쉬워요. 그냥 나오잖아. 다만 안 해오신 분들은 이것도 그냥 틀리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33번) 민법상 임대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임대인에게는 뭐가 있죠? 현상유지 수선 의무가 있죠. 다만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2번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래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부를 사용수익을 못해. 그럼 차임 전부 지급 거절. 일부를 사용을 못해. 그럼 차임 일부 지급 거절. 이렇게 되겠죠. 3번 임대물의 파손이 임차인 잘못으로 생겼어. 그래도 임대인은 수선해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4번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대차 계약도 유상계약이죠. 담보책임 당연히 있죠.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5번 비용 상환 조건은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용 상환 조건은 의무 규정이다. 포기할 수 있다. 옳은 거 2번. 이것도 2번을 잘 몰라도 다른 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죠. 다음은 2번. 34번.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때 그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 두 가지 경우가 있었죠. 예?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갱신을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1번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과 임대인이 아닌 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을 때는 전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1번 틀렸죠.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통건물이에요. 통건물. 그럼 아예 매수 청구를 못해요. 1번 틀렸죠. 아,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거 판례. 매수 청구는 반드시 소송으로 행사해야 돼요? 아니잖아. 그냥 가백에 행사하면 돼요. 그래서 재판상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당연히 이 두 가지 경우에만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3번 임차인의 차임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되었을 때는 매수 청구 못한다. 4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는 약정 무효다. 5번 무허가 건물도 되고 미등기 건물도 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건물도 되고 임대인에게 효용 쓸모가 없는 건물도 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도 되고 기존 건물도 되고 신축 건물도 되고 신축할 때 임대인 동의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웬만한 건 다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까지? 철거 집행 전까지. 틀린 거 1번. 3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라고 돼 있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된 거 있죠 어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산정률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몇 프로였어요? 3.5%. 예? 그럼 얼마로 바꿨어요? 2%.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금 얼마예요? 0.5%. 그래서 기존에는 합해서 4%였었는데 지금은 몇 프로로? 2.5%. 그래서 마치 4%에서 2.5%로 개정된 것처럼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변동이 되는 거고요. 요게 바뀐 거예요. 3.5%에서 2%로. 그래서 합쳐서 2.5%. 또 바뀐 게 두 개가 되는데 하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요거 법률 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추가. LH공사하고 한국감정원.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6개인데 22개로 확대. 몇 개까지 몰라도 돼. LH공사. 몰라. 이거만.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우리 머리 딱딱 아파. 이거까지. 이거 따로 하나 기억하시고 35번에 1번 임차인이 주택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최선순위 저당권이 최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그죠? 이때 임차인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락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도 있고 법안의 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고 즉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1번 틀렸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법원에다가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하는 게 계약 해지 의사 표시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라고 돼 있죠. 어디다가? 경매법원에. 다른 말로 배당 요구. 거기에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 이퀄 배당 요구 이퀄 임대차 계약 해지 의사 표시 이렇게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임대차는 종료돼야 되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배당받지 못한다. 그건 옳은 질문이야. 근데 임대차 종료 전에도 뭐 할 수 있다? 우선 변제 청구할 수 있다.
1번 X. 2번은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주택소재지 관할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고 3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에 기초하여 경매를 신청할 때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되고 반대 의무, 집 비울 의무, 집행 개시, 즉 경매 신청 요건이 아니다. 4번 계약기간.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하면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옳은 지문이죠. 자, 법정갱신.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몇 년? 법정갱신 되면 기간은 몇 년? 2년. 아직도 정함이 없는 걸로 보나. 그럼 민법상 임대차 법정갱신이고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단 누구는 해지할 수 있다. 임차인만. 얼마가 지나 해지된다. 3월이 지나 해지된다. 그래 5번. 자 36번. 1. 최근에 새로 신설된 거죠.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 그죠?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그때 그 거절 사유 중에 2개는 암기하자 그랬죠. 첫째, 2기 상차임연체. 3기가 아니라 상인법은 3기, 주인법은 2기. 또 하나, 임대인 자신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이럴 땐 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때의 갱신 요건. 자, 상가 건물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넘지 않는 범위내. 주인법은 1회에 하나여 행사. 그죠? 그래서 주택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통해서 총 4년까지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신문에 맨날 2+2 이렇게 나오죠. 또 하나, 이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된 경우 조건은 갱신되었을 그 조건 전임대차와 동일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근데 임차인만은 해지할 수 있다. 얼마가 전에 해지된다? 3월. 법정갱신하고 똑같아요. 갱신 요구권엔 갱신의 효과가 법정갱신한 효과와 똑같아요. 주인법. 그래 임대인이 뚜껑 열린다 그랬어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해서 갱신해 줬더니 좀 이따 나가겠대. 임대인 뚜껑 열리겠지. 그런 거야. 임대인이 이런 거 보고 막 열이 받는 거야. 지가 갱신해달라고 그래놓고 갱신됐더니만 좀 이따 나간대. 그게 얼마나 화가 나. 그런 거야. 자, 1번 옳은 지문. 자, 2번.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자리 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기 있네. 연 1할 또는 한고는 기준금리 3.5%가 아니라 얼마? 2%. 2%. 3번 보증금 중 일정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 서울 같은 경우 1억 1천만 원 이하 보증금 중 3,700까지죠. 근데 목적물 경매 대가가 5천만 원이 났어. 그럼 3,700 다 못 받아요. 반까지. 2분의 1 초과 못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초과 못해. 4번. 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기준 1억 1천만 원. 일정액 3,700만 원. 요걸 심의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죠. 어디에 있어요? 법무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위원회가 2개가 있어요. 주택임대차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법무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구조공단, LH공사, 한국감정원. 물론 지자체에 둘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그건 별개고. 어쨌든 법무부에 이게 있게 돼요. 5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택을 경매하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하죠. 확정 판결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확정 판결. 이때 그 소송의 소액사건 심판법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랬어요.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소액심판법 규정을 일부 준용하게 됩니다. 틀린 거 2번. 37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 그랬죠. 이때의 정당한 이유 중에서 8개가 있는데 적어도 4개 암기, 3기 연체,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 파손, 마지막으로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는 경우. 답은 5번. 전부 또는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 3번 무단전대 같은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한 경우에도 할 수 있고요. 거절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5번 전부 또는 일부 철거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하는 경우. 답은 5번. 38번. 자, 집합건물 공용 부분. 자, 지난번에 한번 정리했으니까 집합건물 공용 부분 사용은 용도에 따라 수익 부담은 지분 비율로 변경은 4분의 3, 관리는 과반수, 보조는 각자. 예? 그러니까 보조는 각자 할 수 있다. 1번이 답이래. 2번 공용 부분에 대한 그 보존행위 기초한 지분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이거 뭐예요?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적재해놨다 치우라. 예? 그런 거 말하. 할 수 있단 말이야. 저도 복도에다 자전거 놨다가 욕 직사게 먹었어요. 다시는 복도에다 뭐 안 살아. 혼나서. 통행에 방해가 안 되면 자전거 놔도 될 것 같은데. 놨다고 난리를. 그 다이렉트로 저한테 얘기 아니라 관리사무실에 얘기해가지고 관리사무실에 두지 마세요. 네, 그리고 뺐더래. 다른 사람은 다 놨어. 나만 뭐라 그래, 나만. 만만한가 봐요, 제가. 저희는 300만 원 벌금이라서. 예? 저희는 300만 원 벌금에 붙겠어요. 300만 원. 저는 원래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그냥. 어쨌거나 1번 옳은 질문. 2번은 아유 분할 안 된다 그랬죠. 복도계단. 대지사용권은 꼭 소유권이어야 돼요? 아이 지상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죠. 반값 아파트가 그런 거잖아요. 국有토지 위에 아파트 지어서 아파트만 분양. 토지는 장기 임대차. 대지사용권은 꼭 소유권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토지 지상권도 되고 임차권도 되고. 그래서 국경호 토지에 서울도 마찬가지고 국경호 토지 아파트 때려 박아가지고 건물만 분양하고 땅은 막 50년, 100년 장기 임대차. 그렇게 하면 아파트값 잡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공산주의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죠. 토지에서는 장기 사용권. 걔는 다 국유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쨌거나 소유권에 한정되진 않는다. 자, 4번. 자, 여러분이요. 건물을 지었어요. 각 층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은 이 건물 전체를 한 동 건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각 층을 구분 소유할 수도 있죠. 그거 소유자 마음이죠. 그거예요, 4번. 따라서 전체를 한 개 건물로 등기하는 것도 허용된다. 5번은 많이 나오죠. 갑이 체납한 관리비.
아파트를 산 승계인이 승계한다 안 한다? 갑이 체납한 관리비 승계 안 한다 안 한다? 나눠야죠.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 뭐만 승계?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 전유부분 체납관리비는 승계하지 않는다. 연체료도 승계되지 않는다. 5번 X. 옳은 거 1번. 39번은 점수 주는 문제죠. 실행통지. 변제기 후에 가등기 담보권자가 실행통지하죠. 첫째, 변제기 후라면 언제든지 서면 또는 구두, 즉 분류식. 그죠? 누구한테? 채무자 등에게 무엇을? 청산금. 이때 청산금 주관적 평가액이어도 무방하다. 채권자는 자신이 통장 청산금 액수를 다툴 수 없다.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뜻도 반드시 통지하라. 이런 것들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답은 몇 번? 3번. 그죠? 반드시 서면으로? 에이, 구두를 해도 돼요. 우리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집합건물법에. 네? 재건축 반대한 자에게 다시 한번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서면 촉구 이렇게 돼요. 그럼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분류식. 자, 마지막으로 40번. 무슨 명의신탁인지 확인해 봅니다. 갑은 병으로부터 땅을 사면서 보세요. 매매, 매수인, 매도인 이렇게 돼 있어요. 을과 명의상 약정에 따라 직접 병에서부터 을로 등기를 넘겨주기로. 3자가 명의신탁이죠? 금방 끝났어 이제 게임은.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매매, 유효 이렇게 되죠. 1번 명의상약정은 무효다. 근데 문제에서 또 땅을 정에게 팔아먹었다고 돼 있네. 을이 정한테 팔아먹었대요. 수탁자와 거래한 정은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자, 1번 명의상약정은 무효다. 2번 갑을의 명의상약정은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지요. 아니죠.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뿐 반사회적 행위는 아니라 했어요. 3번 을명의 등기가 있다. 갑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아니죠. 갑의 이름으로 등기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을명의 등기만으로는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보세요.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병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4번. 5번 을명의 등기는 무효다. 무효죠. 그죠? 근데 4번에 보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정은 안 되지요. 정은 소유권 취득하니까. 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으니까. 을에게는 돼요. 을. 아직 을에게 남아있을 때는 돼. 근데 정에게 넘어가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정에게는 대위든 직접이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지. 답은 4번. 됐죠? 자, 추석 명절 잘 보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법을 좀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풀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요번 추석 연휴 기간이 마지막 역전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바짝 하면 충분히 붙습니다.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